TWA 800편은 1996년 7월 17일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JFK에서 파리로 가는 여객기였습니다. 비행기는 보잉 747-131 기종으로 약 230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약 12분 뒤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하여 추락하였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비행기 이륙 후 약 12분 뒤에 기체가 공중에서 폭발하며 파괴되었습니다. 사고는 비행기가 약 13,800피트 약 4,200m 고도에서 비행 중이던 중 발생했으며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인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날씨도 맑고 기상 상태는 좋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사고의 원인으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과 조사의 진행. 사고 직후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조사는 사고 당시의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인 블랙박스와 음성 기록 장치,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잔해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비행기의 폭발 원인은 연료 탱크의 연료 증기 폭발로 밝혀졌습니다. 연료 탱크 내부의 증기와 전기적 결함이 결합하여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전기적 스파크가 연료 증기를 점화시켰다고 분석되었습니다. NTSB의 공식적인 결론은 연료 탱크의 증기 폭발이 원인으로 명시되었고 그 후 연료 탱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연료 탱크의 압력을 더 강화하고 전기적 스파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고 후 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TWA 800편 사고에는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당시 폭발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미군의 실수로 발생한 미사일 공격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고 당시의 목격자들 중 일부가 공중에서 비행기와 함께 다른 물체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NTSB는 이러한 주장을 철저히 조사한 뒤 연료 탱크 폭발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후에도 이러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개인들은 여전히 미사일 공격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영향. TWA 800편의 사고는 항공 안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이후의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또한 항공사고와 관련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비행 상황. TWA 800편은 JFK 공항에서 파리로 가는 항로를 따라 비행 중이었습니다. 이 비행은 평소처럼 정상적인 이륙 절차를 거쳤으며 이륙 후 약 12분 만에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하며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체는 약 13,800피트 약 4,200m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고 당시 비행 중에는 기상 상황이 매우 좋았습니다. 사고 발생 전까지 기체는 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으며 비행 중 비정상적인 기계적 결함이나 경고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2분 후 기체에서 갑작스럽게 폭발이 일어나고 비행기 잔해는 대서양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폭발의 원인. TWA 800편의 폭발 사고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했으나 NTSB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연료 탱크 폭발. 공식적인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연료 탱크의 폭발이었습니다. 보잉 747의 연료 시스템에서 전기적 결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연료 탱크 내에 휘발성 증기가 점화되었습니다. 이 점화가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의 증기와 공기 혼합물이 폭발을 유발했으며 이는 비행기 뒷부분에 있는 연료 탱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료 탱크의 설계 문제.
보잉 747은 연료 탱크가 항공기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탱크는 내외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쉽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NTSB는 폭발이 발생한 연료 탱크의 증기 농도와 연료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전기적 결함이 결합하여 사고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체 파괴와 추락. 연료 탱크 폭발 후 비행기는 공중에서 즉시 파괴되었으며 추락 전에 기체의 여러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체의 연료 탱크에서의 폭발은 즉각적으로 엔진, 날개, 기체의 주요 부분을 파괴했으며 기체는 단 몇 초 만에 대서양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조사 및 수사. 사고 발생 직후 NTSB는 대규모 수사팀을 조직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비행기의 잔해와 블랙박스를 회수하여 데이터를 분석했고 사고 후 약 4년간의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폭발 원인. NTSB는 조사 결과 비행기의 연료,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전기적 스파크가 증기를 점화시켜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연료 탱크의 연료 증기와 전기 시스템의 결합에 의한 것이었고 이는 보잉 747 항공기 설계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연료 탱크 안전 시스템 개선. 이 사고는 연료 탱크 안전 문제에 대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FAA 연방항공청과 여러 항공사들은 연료 탱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 내부의 압력을 강화하고 전기적 결함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연료 탱크 내의 증기 농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혹과 미사일 공격설. 사고 당시 일부 시민들은 사고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나 폭발이 아니라 미사일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목격자들이 사고 순간에 하늘에서 비행기와 함께 다른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TSB의 조사 결과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고 폭발은 연료 탱크 내의 증기와 전기적 결함이 결합된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행기의 잔해 회수. 비행기의 잔해는 약 1만 2천 피트 약 3,600m 깊이의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비행기의 큰 부분들은 수면 위로 떠올라 일부는 회수되었지만 그 외의 잔해들은 바다 깊은 곳에서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 잔해들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고 후 변화된 항공 안전. TWA 800편 사고는 항공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고 이후 여러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비행기의 연료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의 설계와 안전성에 대한 규제는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료 탱크의 안전성 강화. 연료 탱크의 설계와 안전성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 내부에 불필요한 스파크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전기적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었으며 연료 탱크의 구조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도입. NTSB는 사고 이후 항공사들이 연료 탱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미사일 공격설. 사고 직후 일부 목격자들이 비행기가 미사일에 맞은 것 같다는 증언을 하면서 미사일 공격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목격자들 중 일부는 비행기와 다른 물체가 하늘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비행기가 폭발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꽃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미사일 공격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과 대중은 사고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나 군 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NTSB의 철저한 조사는 이러한 주장을 배제하고 폭발 원인이 연료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전기적 스파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NTSB는 수개월에 걸쳐 목격자들의 증언을 분석하고 사고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사일 공격설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미군의 역할. 사고 직후 미군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논란도 일었습니다. 1996년은 국제적으로도 정치적인 긴장이 존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미군이 실수로 비행기를 격추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NTSB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미군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된 활동은 없었으며 미군의 레이더 시스템이나 다른 군사적 장치에서 비행기를 추적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 연료 시스템 설계 개선. 비행기 연료 시스템은 TWA-800편 사고 이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설계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연료 탱크 내부의 증기 압력과 온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연료 탱크의 전기적 스파크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연료 탱크의 내부 구조도 변경되어 연료 증기와 공기의 혼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개선되었습니다. 항공기 전기 시스템 강화. TWA-800편 사고는 항공기의 전기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연료 탱크에서 발생한 폭발의 주요 원인이 전기적 스파크였기 때문에 항공기 내 전기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와 검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와 전기 시스템 사이의 안전 간섭을 막기 위한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전기적 결함이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예방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3. 사고 조사와 블랙박스의 중요성. 사고 조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TWA-800편 사고에서는 블랙박스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수집된 비행 데이터는 사고 당시의 기계적 상태와 항공기의 비행, 경로, 속도, 고도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NTSB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료 탱크 폭발의 원인과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었고, 이 정보는 다른 항공사고 예방에도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4. 항공기 사고의 투명한 처리. TWA-800편 사고는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NTSB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많은 정보를 공개하며 항공사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고 조사가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NTSB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로 결과를 발표하며 대중의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항공사고 조사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판과 교훈. TWA-800편 사고의 발생 이후 항공사고에 대한 대중과 전문가들의 시각은 변화했습니다. 비행기 사고를 조사하는 방식과 정부 및 기관들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항공 안전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철저한 조사와 사고 후 개선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사건으로 항공업계와 조사기관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해 기술적, 절차적 개선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 TWA-800편 사고는 그 당시 큰 충격을 주었고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을 낳았지만 결국에는 철저한 조사와 안전 규정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연료 탱크 안전, 항공기 전기 시스템, 블랙박스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항공업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정은 명확히 밝혀졌고 이후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TWA-800편 사고는 항공 안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 있으며 여전히 항공업계의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